정말 근사한 안과의 모든 질병을 전 국민들이 상세하게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 정말 근사한 안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력 도둑 녹내장 편입니다. 녹내장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안과 전문의 의사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녹내장 하면은 모두가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가면서 낫지 않는 실명할까 두려움, 이 녹내장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그러나 그 녹내장이 안과의 의료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잘만 치료하면은 평생을 눈을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왜 녹내장이 시력 도둑이자 하느냐? 도둑은 언제 들어오죠? 주인이 모를 때 살짝 들어와서 들고 가버립니다. 그럼 도둑이 들고 가버리는 물건을 찾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한번 잃어버린 물건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내장 역시 잃어버린 시력, 잃어버린 시야는 도둑 맞은 거니까 도둑을 잡더라도 잃어버린 시력은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시력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둑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켜야 되죠. 시력을 잘 지키는 방법, 오늘의 녹내장 강의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력 도둑한테 나의 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 알아야 지키죠. 아는 방법, 녹내장에 대해서 전체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말 근사한 안과에서는 모든 질병을 상세하게 안과 교과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전 국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이해되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세 시대, 지금은 100세 장수가 아니라 11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125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백내장이나 망막이나 다른 모든 질환들은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합니다만은 녹내장은 한번 시력이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것이 녹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110세까지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녹내장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10세 시대 다른 모든 질환들은 가역적 변화, 다시 원상대로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녹내장은 원상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발견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잘 지키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110세대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녹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눈의 노화의 원인은 뭘까요? 노화, 나이죠. 나이. 1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의 모든 노화가 발생을 합니다. 녹내장 역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녹내장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의료 장비가 발전하기 전만 하더라도 녹내장의 발견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머리에 있는 CT 촬영 사진, 눈에도 CT 촬영하는 것이 OCT라고 있습니다. OCT의 개발로 인해서 녹내장 발견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은 노화의 원인이 첫 번째 나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외에 두 번째로 우리 눈에 변화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근사한 안과에서는 태양, 햇볕이 눈의 노화를 일으키는 또 두 번째 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사람이 태양을 예방하는 방법, 햇빛의 자외선을 예방하는 방법은 선글라스죠.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밖에 나갈 때는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의 보호 예방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햇빛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을 보호할 것인가? 오늘은 녹내장 편.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정주영 회장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한 시절 한국 동남을 거쳐서 보릿고개를 넘어서면서 많은 기력 환자들이 생기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 시절에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현대를 창립하신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제가 1986년도 안과 전공의 시절에 정주영 회장님을 뵙고 안압 검사를 해드리고 눈을 검사를 해드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선진국으로 만든 핵심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시는데, 저는 정주영 회장님과 일화를 말씀드리면 안과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냥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노인 한 분이, 그 당시는 노인 아니었는데 그 뒤에 누가 한 사람이 비서가 따라왔어요. 근데 그 젊은 안과 의사가 있다면 회장님이 오시는데 미리 안과 의사를 다 앉혀놓고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한 분이 오시면서 눈 검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많이 본 분인데 TV를 통해서.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비서가 회장님 눈 검사를 하러 왔다 그래요. 안압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안압 검사를 제가 친절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눈에 불편함 없이 눈꺼풀을 벌려서 안압 검사를 해드렸어요. 그때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눈에 민감해서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데 제가 왼손으로 잘 벌려서 녹내장 검사, 안압 검사를 해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검사하시되 살아 생전 계실 때는 제가 그분이 눈이 녹내장이었다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이제 저는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어려운 녹내장 환자이면서도 축구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이끄신 분, 눈이 시력이 안 나와도 이분이 왼쪽 눈이 시력이 거의 안 나왔어요.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을 했거든요. 오른쪽 눈은 녹내장이 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만들면서 신화를 이룬 분이잖아요. 이런 분도 녹내장이 생긴 거예요. 녹내장은 대한민국 국민, 세계 시민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리고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도 운동장에서 직원들과 축구를 하면서 뛰어다니시면서 오시는 분이 현대그룹을 창립하신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하면 된다. 이분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데 이분이 왼쪽 눈의 녹내장으로 거의 실명 상태였고 오른쪽 눈도 거의 시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신화를 만드는데 이 녹내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가 있다. 발견한 순간에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시력 도둑. 정주영 회장님도 시력을 도둑 맞았어요. 현대그룹을 창립하신 분께서.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제가 젊은 안과 의사 시절에 한 1년 반 정도 안압 검사를 해드리고 오시면서 정말 고맙다. 참 겸손하게 그 회장님께서 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대기업의 총수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겸손과 함께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셨는가. 이 정주영 회장님을 보면서 저는 하면 된다. 그런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도 피해가지 못한 녹내장.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녹내장을 알면서 우리 스스로 예방하고 지켜나가자. 눈을 110세까지. 오늘 녹내장 말씀을 또 드리면은 정주영 회장님의 하면 된다 정신, 그리고
그 한쪽 눈은 안 보이지만은 직원들과 축구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는 이런 훌륭한 기업인들입니다. 우리가 기업인들을 존중하고 이런 분들 우리가 존경하면서 한 분이 거인이다. 거인. 애국자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부국을 만든 현대그룹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친화적인 생각을 해야 될 분이 이런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울산 해성병원에서 정주영 회장님을 만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내장은 관심을 많이 가져서야 110세까지 누를 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명의 3대 질환이 무엇일까요? 실명 3대 질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첫째, 당뇨망막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당뇨병을 앓으시고 당뇨망막을 앓으셔서 40대에 들어서서 내 눈이 왜 이렇게 컴컴하지? 한글을 창제하기가 참 힘들구나. 세종대왕께서 당뇨망막을 앓으셨습니다. 지금 현대의 병은 비만과 연결된 부분은 또 당뇨병이죠. 당뇨병이 생기면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으로 신경이나 신장이나 그리고 눈에는 당뇨망막증이 생깁니다. 당뇨망막에 병증이 생기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카메라 찍을 때 필름이 있죠. 그 필름이란 부분이 눈에는 망막인 거예요. 그 망막에 출혈이 생기거나 삼출물, 출혈이 흡수되면서 찌꺼기가 생기면서 그리고 혈관이 또 새로 자라나면서 카메라의 필름이 구겨져서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것 병이 당뇨망막병증인데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황반변성. 눈의 가장 중심 부위, 이 부분에 출혈이 생기거나 하면은 안 보이게 되겠죠. 이 황반변성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황반변성. 그럼 세 번째 질환이 무엇일까요? 실명의 3대 질환.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안압이 올라갑니다. 안압이.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가면 공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공의 압은 증가되죠. 눈에도 압이 증가되면은 눈이 단단해져요. 커져요. 그래서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는 것이다. 안압. 영어로 IOP입니다. 안압. 눈의 압. 자, 녹내장은 안압이다. 자, 소리 없는 내 눈이 시력도둑. 녹내장. 아이고, 도둑이 눈을 들고 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내 눈의 시력을 들고 가면 안 되겠죠? 그 도둑한테서, 시력 도둑한테서 우리 눈을 지켜내는 방법, 녹내장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녹내장이란 무슨 병일까요? 시력 도둑이라 했죠. 정주영 회장이 앓았던 또 병이기도 하죠. 실명을 일으키는 녹내장이 무엇이냐? 안압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압. 눈의 압이죠. 눈의 압이 증가하는데 안압이 증가하지 않는 정상 안압 녹내장도 많습니다. 그 외상이라든지 시신경의 혈류의 장애라든지 특발성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는데 손상 부위는 시신경 유두에 손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경 유두 손상으로 인해서 시야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시신경 유두 손상과 시야 장애. 이렇게 경치를 보는데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에 차를 타고 가면은 터널 나오는 구멍,
그 부분만 보이고 주변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시야장애라고 말합니다. 주변부 시야가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것은 시신경 유도 손상으로 인해서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 녹내장은 정상 안압은 10에서 21인데 안압이 높거나 그리고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 시야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한번 볼까요? 눈은 이렇게 각막에서 수정체, 망막 통해서 시신경이 들어가게 되죠. 그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에 시각 표질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망막 혈관을 보면은 이 전체가 망막에 혈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신경을 시신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신경 유두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녹내장이라 합니다. 녹내장. 녹내장이란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적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신경을 보호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눈의 압이 증가하거나 시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시신경 손상을 입은 상태의 시야 결손,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 안에만 보이고 주변부가 하나도 안 보이는 중심만 남아있고 주변부 시야가 안 보이죠. 물론 더 심해지면은 중심도 안 보이고 실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눈의 구조가 참 복잡하게 그렸죠. 챗 GPT를 통해서 제가 뽑은 사진인데요. 이 눈이 아주 스키마틱하게 그려져 있는데 눈에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혈관들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 안에는 물로 되어 있어요. 방수랍니다. 방수. 눈알 자체에 있는 물 형태. 물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각막과 함께 동공, 홍채 이렇게 주변부에 혈관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이 녹내장의 변화의 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 안에 방수라고 있습니다. 방수. 눈물이 아니고 눈물은 눈의 각막과 결막의 바깥쪽 눈꺼풀에서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 눈 안에 물은 뭐냐? 방수입니다. 방수. 눈은 전방이 있고 전방. 요 홍채 뒤에 후방이 있습니다. 후방. 그래서 방수를 하죠. 그래서 이 눈 뒤에서 만들어져 있던 이 물이 앞으로 통해서 전방으로 나오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통로를. 눈 뒤에 물이 만들어져서 홍채를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슐랭관을 통해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눈 안에 안구 내의 방수의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후방, 수정체 뒤에 있는 물이 수정체 앞쪽, 홍채 앞쪽으로 나와서 슐랭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통로가 방수의 통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안압이 정상인데 통로가 이렇게 물이 빠져서 밖으로 이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이 통로가 막히면은 물은 생산은 되는데 못 빠지다니까 공에 바람을 넣으면 단단해지듯이 눈 안에도 방수 물이 생산이 되는데 나가는 배출구가 막히면은 물은 계속 생산이 되니까 눈 앞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은 꽉 차겠죠, 물로. 그러면은 눈이 단단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눈 앞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그것이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 녹내장의 원인은 이게 방수가 눈 안에 있는 방수가
이동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이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정상 눈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녹내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물이 생산돼서 동공을 나와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버렸을 때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그렇게 눈 안쪽으로 물이 막 단단하게 꽉 차죠. 축구공에 바람을 계속 넣으면 축구공이 단단해지죠. 단단해지면 공이 발로 차면 빨리 아프죠, 공에. 그 마찬가지로 역시 눈의 안압이 증가를 합니다. 그죠? 안압이 증가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녹내장의 안군의 방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가는 통로, 전방에서 빠져나가는 통로가 막혔을 때 녹내장이 생기는 것이 근본 원리가 되겠죠. 녹내장 눈은 그러면 무엇이냐? 눈 안의 후방에서 만들어진 방수가 눈 밖으로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계속 차는 형태. 그러면은 눈 알은 하나의 막힌 부분, 공과 같은 부분인데 그 공 안에 물이 계속 차니까 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녹내장의 기본 원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내장은 공에 바람이 많이 넣으면 단단해지듯이 눈 안에 물이 꽉 차면 눈 자체가 빵빵해지겠죠. 그게 기본적인 녹내장의 원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상 안압에서도 녹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압 녹내장이 있고 정상 안압은 15에서 21인데 정상 안압에서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안압에서도 시신경이 약해서 시신경의 내성이 약해서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하면은 정상 안압에서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망막의 시신경을 표시한 그림인데요. 시신경의 중심, 시신경에 유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얀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녹내장이 점점 진행되면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다 잡아버렸죠. 그 시신경 유두 중심 부위가 점점점 커지는 부분, 이 부분을 컵이라 합니다. 전체 시신경 크기를 디스크라 하고 디스크 크기에 비해서 컵이 점점 커지면서 시신경을 다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시신경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녹내장이. 이렇게 되면은 녹내장이 진행을 해서 실명을 합니다. 실명.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한 것이죠. 녹내장이. 이렇게 시신경이 점점 커지면서 시신경이 말라버리는, 우리 온몸이 말라버리면 수액이 빠져서 말라버리면 사망하잖아요. 시신경도 이렇게 말라버리면 물체가 안 보입니다. 실명하게 되는 것이죠. 녹내장은 무슨 질환이냐? 시신경 질환이다. 시신경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신경 손상이다. 그럼 시신경은 다시 재생 가능할까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시력 도둑,
녹내장이라 말씀드렸듯이 도둑한테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되찾기가 힘들잖아요. 시력 도둑한테 잊어버린. 그래서 녹내장은 시신경이 재생 불가능이다. 남아있는 것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것이 녹내장의 치료의 방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것은 할 수 없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도 잘 지키자 하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방침이죠. 그럼 다 잃어버리고 조금 남더라도 시력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시야는 좁아지는데 보는 시력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시력입니다. 중심 시야만 남아 있어도 보는 것은 큰 장애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내장은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다. 그리고 녹내장은 다시는 본래대로 회복되지 않지만은 남아있는 시야를,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